네, 진행에 앞서서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는 지금 8월 21일 오후 잡혀 있고요. 8월 28일 오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인신문 절차가 끝날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오늘 마무리가 안 되면 일정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고인신문 절차가 마무리 안 될 경우는 8월 28일을 오후만 할 게 아니고 오전 오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문제가 오늘 뭐 신문이 마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신문 절차가 종결 안 될 경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야 8월 28일 날 종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나 그렇게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 혹시 곤란하신 분 있으신가요? 8월 28일을 오후 2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혹시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경우 혹시 문제가 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다 괜찮으신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피고인신문을 6시 전에 마칠 수 있으면 별 변동 사항이 없고요. 다만 신문 절차가 안 마쳐질 때는 뭐 나머지 절차를 또 다음 길에 또 미뤄야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8월 28일 일정을 좀 더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재판 끝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주신문 절차는 마무리했고요. 반대신문 절차하고 이제 추가로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피고인 변호인께서 혹시 물어보실 게 있으신가요?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어보시죠. 네. 예. 네, 한덕수 피고인의 변호인 김현상 변호사입니다. 아까 그 재판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런 선례가 있었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가 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선례가 없었고 또한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 형사재판을 하는 것도 선례가 없고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설사 이제 선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선례에 반드시 구속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의문입니다. 이 선례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피고인 입장 있으면 밝혀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전 대통령목 그 헌법재판관의 지명은 정영식 재판관님 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진행됐던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은 일체 남아 있지 않고 저한테도 전달되지 않았고 또 당시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뭐 사후적으로 뭐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확인이 제대로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뭐 그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면 꼭 그 맞는 그 절차인지 그것도 그 말씀대로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처음 있었던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는지 또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면서 이 업무에 있었었고 검증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인사정보관리단이나 국정원 신원조사가 이게 이 경우에 그 거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뭐 선례나 이런 걸 따라서 지금 다할 수 없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비상계엄 없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진행했으면 그것도 형사사건이 되는 건가 그런 의문을 제가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 사안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진석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혹시 물어보시겠어요? 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물어보시죠. 그 특검 주신문 사항 4항 관련해서
이제 피고인께서 이게 대통령 비서실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행정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비서실장에게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뭐 보고를 하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 조직도상 민정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하 직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보좌진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사전 보고나 사후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석들이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그 수석의 소관 업무에 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직접 수석에게 어떤 업무 지시를 했고 그 안건이 비서실장이 잘 모르는 분야이면 굳이 사전 보고나 사후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수석도 비서관입니다. 일반 비서관, 수석 비서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다 비서관이라서 결국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비서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보좌 기능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그 행정 그 체계 그 조직으로서의 행정 체계를 무시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가장 적절하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다. 매사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이 소속되어 있는데 비서실장에게 그 산하 비서관들이 보고하는 일이 민정수석이 직접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일보다 더 많았지요. 뭐 제가 직접 그 비서실장님께 보고 드리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예, 대부분은 뭐 비서관들이 그 행정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비서관들이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원모 피고인 변호인께서 필요하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고, 네. 그러면 지금 주신문 하셨던 것 관련해서 추가로 뭐 물으실 게 있으면 예, 몇 가지만 좀 네.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워딩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텐데 그 사전 사후 보고 비서실장에게 사전 사후 보고 안 하기도 했던 경우 있지 않냐니까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아까 변호사님 질문에 예, 그 뭐 사안에 따라서 예. 그럼 안 할 때나 할 때나 이제 보고 사전 사후 보고 할 때랑 사전 사후 보고 안 할 때 그 기준이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뭐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저기 그 의사 뭐 결정권자의 뭐 그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일반 뭐 행정 절차처럼 이렇게 보고 과정, 결제 과정을 거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보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러면은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건은 지금 사전 사후 보고 다 하신 건데 이 건은 왜 사전 사후 보고 다 하시는 걸로 결정하신 겁니까? 사전 사후 보고가 지금 이제 뭐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뭐 누구를 어떤 관점에서 지명을 하시고 뭐 그런 거가 아니지만 비서실장께서 지금 이게 진행되는 상황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또는 권한 대행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그 이제 전달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때로는 뭐 굳이 전달을 안 하고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이건 그 이후에 또 그 지명을 하면
지명 이후에 또 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서실장께 그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가는 그런 사안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 대행으로부터 그 4월 7일에 그 4월 8일에 지명 발표할 거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네요. 4월 8일에 지명할 거다. 4월 8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말씀하신 걸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지금 지난번 피고인 신문 때 한덕수 피고인께서는 제 기억에 이제 2번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4월 8일 국무회의 때 지명하려고 한다고 하셨다가 이후에 이제 넘어갔다 제가 재차 이제 확인하니까 한덕수 피고인께서 4월 8일이라고 얘기했고 국무회의 얘기는 안 한 것 같다고 좀 정정하셨어요. 그래서 4월 8일이라고는 해줬고 국무회의는 아니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피고인께서 4월 8일 지명 일정을 이제 한덕수 피고인한테서 이제 미리 들으셨으면은 피고인이 이원모 피고인한테 지시하시는 내용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4월 7일 오후쯤에 이제 이원모 피고인한테 인사검증 지시한 것으로 보이시는데 한덕수 피고인으로부터 4월 8일 지명 일정을 들으셨다면은 단순히 신속하게라고 하셨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왜냐하면 이틀도 굉장히 신속한 시간 같은데요. 그래버리면 지명 발표해버린 다음에 인사검증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 지금 4월 8일 지명 예정일이라는 거를 못 들으신 게 확실합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지금 그 진술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순번 5번 서원식 1회 진술조서 제시 좀 하겠습니다. 네, 1회입니다. 1회 345쪽입니다. 345쪽 10행부터 그 페이지 끝까지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서원식 1회 조서입니다. 뭐 2회 조서 아니고요. 서원식 진술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범위에서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님이 2025년 4월 7일 오전경 저에게 오전경 이거는 통화 내역 같은 거 확인하니까 이제 오후로 확인이 됐습니다. 차후 조사 결과 오전경 저에게 처음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지시하시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하셨습니다. 위 지시를 받은 저와 김모 행정관이 검토한 결과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검증 의뢰, 경찰청에 대한 세평 의뢰,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까지 진행하면 그 회신 기간을 고려할 때 1, 2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기강 비서관님께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검증 의뢰, 경찰청에 대한 세평 의뢰,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는 생략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보고 드렸고 이를 공직기강 비서관님으로부터 승인받고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원모 피고인이 이 행정관들한테 지시하는 것은 결국 피고인한테서 받은 지시를 지시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오늘 내일 중으로 헌법재판관 지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라고 하면 피고인께서는 한덕수 권한 대행으로부터 4월 8일이든 뭐든 이런 비슷한 말을 피고인도 들으셨기 때문에 이원모 피고인한테 이런 취지로 지시하신 것 아닙니까? 글쎄요, 뭐 오늘 내일 중으로 그런데 뭐 오늘 할 테니까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매우 신속하게 이제 진행을 하라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뭐 이상훈 변호사님 더 물으실 게 없으시고요. 혹시 다른 변호인들라도 혹시 추가로 물어보실 게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피고인 신문 절차는 마치겠습니다. 예, 그 재판장이 그 피고인 선서와 이제 위증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지금까지 피고인 신문으로 그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증거 사용 여부 때문이었는데 그냥 증인 신문으로 하지 않고 진정성리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재판부 입장은 필요하신 절차는 일단 진행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뭐 안 하시겠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아까 대답하실 때 이제 5월에 2024년 5월에 부임하셨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대법관 세 분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그 후임자로 추천된 분들의 명단을 보셨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2달 정도 지나서 이은혜 재판관 임기 만료 당시에 그 또 후임자로 추천된 분들의 명단을 이제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분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정보를 뭐 수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업무 중에 하나인 건가요? 제가 갔을 때는 그게 업무로 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네, 그 절차가 대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좀 종료되니까 이게 절차를 진행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네. 당연히 별개 기관이니까 예. 또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민정수석실에서 별도로 네,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제 곧 만료될 누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 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바로 그게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었고 네, 네. 또 조금 지나서 다시 또 이게 진행이 됐는데 그걸 이제 특정 부서를 그 부서가 맡아서 뭐 대법원이랑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고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민정수석실도 새로 생겨서 제가 아까 이제 뭐 그냥 말씀드렸지만 이제 빈 캐비넷이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또 이렇게 이제 업무를 했고 비서실장 소속으로 되어 있던 비서관들이 민정수석실로 또 넘어온 변화도 있었고 민정비서관실은 아예 새로 생겼고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그 몇 달 동안에는 그 제가 이제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업무 말고 이 사건 관련해서 보면 네,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님의 임기가 이제 4월 18일에 만료 예정이었었잖아요. 네. 그럼 그 사실은 그 한덕수 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해서 뭐 후임자 지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 네. 이미 그 피고인은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거는 그 이전에 이미 그 국회 선출됐던 헌법재판관님들의 그 선출 과정 그때부터 네네. 그러니까 2024년도 하반기에 네. 계속해서 그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그 언론에서 뭐 계속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탄핵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도 계속 그런 논란이 언론에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특정 부서가 뭐 꼭 챙기고 있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 대통령 그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그 이렇게 선정해 갔을지 그런 것들은 아마 좀 만들었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근데 그것도 뭐 인사권자의 의중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이런 뭐 헌법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사후적으로 재판 이거 하면서 좀 찾아보고 하면 그래서 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선정을 해갈 것이냐 그걸 뭐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뭐 추천위원회나 뭐 이런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일종의 입법론이죠. 그런 걸 제기하고 있는 교과서들을 이제 보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률로 그걸 그 제한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계셨는지가 이제 궁금했던 거고요. 그 임기가 만료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는
당시에 워낙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국회 뭐 헌법재판관부터 해서 예. 언론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미 한덕수 대행이 그 4월 6일이든 7일이든 연락을 하기 전에 이미 4월 18일에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이신 걸까요? 그 국회에서 임기 연장 법안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해서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라도 제가 접하고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덕수 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그 4월 6일에 그 즈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이미 한덕수 대행은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먼저 피고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먼저 언급한 게 맞나요? 대행님께서도 뭐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저 검토하고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그걸 접하셨는지는 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도 그런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추측을 하는 정도입니다. 피고인이 리스트를 준비해 가서 먼저 이제 그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알린 것은 아니고 네. 한덕수 대행으로부터 먼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되는 후임자 지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리스트를 준비해서 가져가셨다는 취지신 거죠. 기억이. 말씀을 듣고 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더 물으실 게 없으면 피고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네. 자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요모 피고인 나오시죠. 네, 앉으십시오. 네, 진술 거부권 있습니다. 고지합니다. 네, 특검에서 먼저 물어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피고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건에 등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칭과 직함은 생략하는 것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5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인사비서관으로 재직하시고 2024년 5월경부터 2025년 5월경까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경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자로 용인시 갑 지역구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신 건 맞습니까? 네. 피고인이 그 이후에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하신 건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예. 제가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처음에 고사를 했다가 추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불가피하게 예. 그때 다시 들어가야 이제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복귀 요청했을 때 이제 보직이 공직기강 비서관 맞았습니까? 그때? 네. 피고인께서 인사비서관으로 재직하시던 때를 기준으로 그 인사비서관 그때 말씀입니다. 그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인사보고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추천도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 추천이 되어서 인사검증을 진행한 사람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100이라고 하면 예. 90 정도는 인사 추천에 대한 보고고요. 예. 10% 미만으로 검증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검증은 굉장히 비중이 아주 작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특별히 비율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스템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인수위 당시부터 인사 업무를 담당해서 이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정권이 바뀌면 종이 한 장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맨땅에 헤딩식으로 다시 이제 업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좀 막막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인터넷에서 뭐 후보들도 고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그 당시 기준으로 당선인한테 보고하고, 근데 혼자 보고하기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도 배석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다가 이제 용산 정권 출범한 이후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서 계속 그냥 인사 추천만 보고를 하다가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인사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대통령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 괜찮아라고 하면 제가 뭐 괜찮습니다라고 해도 믿음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경제관료다, 그럼 경제수석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수석 이 사람 알아? 그럼 제가 데리고 있었죠. 이 사람 어때? 완전 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끊고 그냥 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형태를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석도 배석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원래는 그래서 인사 추천만 계속 하는 거였는데 시간이 오래 흐르니까 예전에 검증했던 사람이 또다시 후보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그냥 큰 생각 없이 이런 것도 그냥 인사 그 아까 오른쪽으로 넘긴다는 그 보고서 거기다 그냥 간략하게 다소부담이나 뭐 이런 걸 기재하자. 그래서 그 소수에 대해서 기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사 검증 관련된 내용은 이게 인사 검증 자료가 아까 인사 검증 끝나면 본인한테 알려주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사자한테도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부처 뭐 누구에게도 인사 검증이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 보고 자리에서도 가능하면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냥 따로 공직기강 비서관이 보고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증언과 최지원 인사비서관 증언에 의하면 이제 인사 보고에서 검증 결과 간략히 뭐 기재했던 옆으로 넘기는 문건도 배포가 됐었고, 이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뭔가 이슈가 있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검증 보고서도 지참해가지고 별도 보고도 하셨다는데, 그게 그러니까 인사 검증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10%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어떤 정확하게 제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 자리 자체는 예. 인사 추천을 위한 자리입니다. 검증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제가 인수위 때부터 인사 업무를 하면서 인사 프로세스도 세팅을 어쨌든 제가 인사비서관으로 있을 때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로서는 예전에 검증한 사람이 또 후보에 올라왔네? 근데 만약에 다소 부담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겠구나. 인사 추천하는 자리에서라도. 그러면 인사 추천 보고서에 조그만하게 기재를 일단 해두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아마 제 기억에 그럼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보고 다소 부담이야? 왜 그래? 그럼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도 다음번에 들어오라 그래. 그런데 공직기강 비서관도 처음에는 모르는 겁니다. 하도 오래전에 검증한 거니까. 이 기본적으로 새롭게 뭐 검증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보고하려고 준비해 들어간 게 아니라 인사비서관실에서 그냥 예전에 검증했던 사람이 또 후보로 올라왔으니까 그걸 보고 그냥 간단하게 적은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부터는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다소 부담이나 부담인 사람만 요거 혹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그걸 출력해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 물어보면 그걸 한 거지, 새롭게 이 자리에 대한 검증을 해서 그 검증 결과를 논의한 게 아닙니다. 그 두 번째 다시 검증된 사람 말고 처음으로 검증된 사람에 대한 검증 결과는 어떻게 누가 어떤 자리에서 보고합니까?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주로는 대통령 보고 같은 경우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이랑
뭐 인사비서관이 같이 있을 때도 있고요. 보통 왜냐하면 다른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걸 논의하는 게 좀 부적절하거든요. 검증 결과라는 게 굉장히 내밀한 거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증언 때문에 그러는데 네. 인사 보고에서 검증 보고서 지참해 가지고 보고한 적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별도로 인사 보고 때 얘기 안 하고 따로 찾아가서 비서실장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도 있다라고 하면서 인사보고 인사 끝나고 보고에서 인사 보고에서 검증 결과를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증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 뭐 증언도 봤는데 이제 어쨌든 공직기강 비서관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인사 검증만 해봤으니까 그 기준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인사 비서관도 해봤고 공직기강 비서관도 해봤으니까 지금 그 얘기한 게 뭐냐면 주는 인사 비서관이 그 조그만하게 인사 보고 자료에 적어놓은 거 이거를 그냥 불이타처럼 대통령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건 뭐야? 그럼 그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예전에 이미 검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가 안 됐겠죠. 그분은. 그러니까 그거를 또 공직기강 비서관도 검증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와가지고 이거를 그 자리에 즉석에서 다 기억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미리 인사 보고 전에 귀띔을 해주는 겁니다. 몇 시간 전이라도. 그러면 그 보고 들어오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사 추천, 그 인사 보고 그 자리가 끝난 다음에 인사 검증이 진행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진석 비서실장, 최지현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모두 인사보고라는 이제 명칭을 쓰면서 거기서 후보자 추천도 이루어지고 이전에 추천되었던 사람에 대한 검증 결과도 보고했다라고 했고 최지현 인사비서관이 이제 옆으로 넘기는 식으로 이제 편철을 해가지고 인사 결과 요약한 거를 배포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겁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옆으로 넘기는 그게 인사 보고서입니다. 인사 검증이 그냥 예를 들면 당구장으로 그냥 한 줄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소수에 대해서 그게 보통 인사 보고를 한번 하면 대통령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몇십 명 아니 몇십 명이 아니죠. 그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예전에 검증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기재를 해놓는 겁니다. 그럼 예. 그거를 보다가 대통령이 물어보면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대답을 하고요. 그럼 피고인도 후임 인사비서관 최지현처럼 인사 결과를 기재한 그 문건 옆으로 넘기는 문건을 작성해서 참석자들한테 배부하셨습니까? 아니 이건 인사비서관실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인사보고서입니다. 인사보고서인데 거기에 한두 줄 정도로 검증 결과를 그냥 인사비서관실에서 인사보고서에 적어놓은 것뿐이고 그거를 갑자기 물어보시면 인사비서관이 검증한 게 아니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니, 그냥 제 질문이 이제 최지현 증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인사 결과를 저도 이제 이게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는 건 알겠거든요. 검증 보고서 자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인사 결과 이제 뭐 문제 없음 다소 부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인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을 옆으로 뭐 철을 해서 넘기는 서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인사 결과가 아닙니다. 인사 새롭게 보고 드리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때는 그런 걸 만들어서 배포하신 적이 없어요. 피고인이 아니 이 최지현 비서관도 없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최지현 증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게 옆으로 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최지현 비서관도 똑같이 인사보고서입니다. 왜냐하면 최지현 비서관이 인사보고서 할 때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고 저도 그 인사보고 자리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제가 다 인수인계해줘서 업무를 한 잠깐만. 건데 인사 보고서라고 말씀하시고 앞에는 인사 추천 보고서도 말씀하시고 명칭을 다 뭘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습니까? 인사보고서라고는 안 돼 있고요. 인사 보고서라는 건 언제 작성되는 겁니까? 추천할 때 작성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검증을 마친 후에 작성되는 겁니까? 추천할 때 작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추천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인사 검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네. 지금 피고인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인사 보고란 자리에서 인사 추천 업무가 90% 정도 이루어지고 뭐 시간 같은 거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10% 정도의 시간은 인사 검증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인사 추천이 끝난 후에 인사 검증이 이루어진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사 추천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대통령이 이제 예를 들면 그날은 20개의 자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0개의 자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낙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20명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인사 검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인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무슨 문제 있음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인사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문구다
근데 맞습니까? 예전에 그런 식으로 인사 추천 보고서를 보고 대통령이 낙점을 해서 검증을 했던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네. 그건 다시 추천을 받았을 때 기존의 인사 검증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쓰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 처음 이렇게 추천 받는 사람들은 인사 보고서에 뭐라고 기재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기재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검증은 어떻게 보고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지명 이제 이 사람 진행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된 다음에 인사 검증은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인사 검증은 문제 없음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인사 검증이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을 해보니까 하루에만 보통 20건에서 50건 사이 제가 보고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인사비서관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비서관이 예를 들면 비서실장께 보고를 드리고 뭐 검증에 좀 문제가 있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럼 원래대로 인사 추천 보고 드렸던 대로 A 자리에 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검증을 했는데 그럼 저희가 다소분함으로 보냈으면 인사비서관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저 인사 절차를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다소부담 나왔지만 그대로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빠꾸해서 새 후보자 골라서 다시 인사 검증을 해서 할지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보통 인사비서관이 비서실장께 제가 인사비서관일 때는 제가 비서실장께 제가 주로 보고 드렸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대통령께도 보고 드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제가 부탁을 보통 했었고 제가 같이 들어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인사 보고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개별적으로 비서관이 가서 보고를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적도 있고 이게 워낙 다양한데 대통령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인사보고 자리에서 만약에 그 즈음에 그 검증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이제 인사보고가 끝나고 그럼 수석들 다 나가게 하고 그 자리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통령이 시간이 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원할 때 이렇게 보고 자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 없음 등의 결과 나오면 뭐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네. 맞습니까? 뭐 문제 있음 등이 있으면은 인사 보고 회의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보고하거나 그렇게 보고를 하고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최지은 증인 신문 조서 17쪽 삼행부터 좀 제시 좀 하겠습니다. 예, 여기 최지은 증인신문 조서인데요. 여기 질문입니다. 이제 증인이 인사보고 때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때 스테이플러를 옆으로 찍어서 옆으로 넘기는 식으로 해서 아마 책자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작성한 서류에 문제없음, 다소 부담을 간략하게 기재한다고 했는데 기재하는 근거가 되는 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넘어온 검증 보고서를 보고 작성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럼 이게 추천 때 작성된 서류가 아니고 최지은 인사비서관 말로는 검증 보고서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넘어왔던 검증 보고서죠. 네? 예전에 검증해서 이미 검증 결과가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그러니까 추천이 공직기관 됐으니까. 비서관이 비서관실 검증하면 검증 보고서 넘겨주잖아요 인사비서관실로. 네, 그 넘겨줘서 그거 보고 인사 보고 자료 만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 질문에 대한 답한 것도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저거는 저 인사보고는 예전에 검증을 했던 사람이 우연찮게 또 인사보고 대상자가 되니까 그 결과 기재해 놓은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판장님도 물어보셨는데 자, 이것도 지금 최지은 증인이 말한 것도 다시 지금 검증 보고서가 두 번째 인사 후보자일 때일 거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 증언 내용이? 그겁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비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보고서 작성해서 넘기면 그거 보고 이제 인사 보고에서 보고할 책자를 만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 문서는 아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 검증을 마친 후에 네. 뭐 개별적으로 주로 이제 보고하신 문제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자료를 들고 가서 보고하시는 건가요? 그 검증 보고서 그냥 그 그대로 계속 들고 가서 보고를 하는 거기에 겁니까? 형광펜 좀 칠해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다른 서류를 만드는 건 아니고 안 만듭니다. 네, 그 검증 보고서 완료된 걸 들고 가서 네. 문제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만약에 뭐 아까 인사 보고서 또는 인사 추천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검증 자료를 가지고 그 뭐 문제 있음, 뭐 문제 없음 이런 거 표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만약에 문제 있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인사권자로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다시 검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예전에도 행정관들 증언 때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라고요? 행정관들 증언할 때도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공직기관 비서관 간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6개월 정도, 6개월인지 1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면은 하지 말자 이런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물어보시죠. 예, 실형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최지현 인사비서관 등의 이제 진술을 종합해 보면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인사가 있을 때 후보자가 추천되면 인사비서관이 해당 인사에 대한 사항을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후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되면 그 결과를 또 마찬가지로 인사비서관이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후에 인사 보고가 열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그 보고 받은 다음에 인사에 대한 결정하는 구조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점이 아닙니까? 그 인사 보고를 비서실장한테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거기서 낙점을 해주면 그걸 인사 검증하는 거고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르게 여쭤볼게요. 그럼 후보자가 이제 추천이 되면 어디서든 추천 경로는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제 인사비서관이 그 해당 인사에 대한 뭐 계략적인 상황인가 봅니다. 좀 계략적인 상황을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보고하면 이제 인사 보고가 열려가지고 그 후보자가 추천될 것 아닙니까? 보고 자리에서. 그럼 대통령이 이제 그 사람 진행해 보자라고 하면 검증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예. 그러고 나서 검증되면 그 검증 결과도 그 검증 보고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검증 결과를 인사비서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먼저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인사 보고 열리면 거기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 이건 맞습니까? 그렇게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통상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통상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알겠습니다. 저도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 너무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은 피고인도 인사위원회나 인사추천위원회는 따로 개최된 게 아니고 인사 보고만 개최됐다라고 진술하시는 것 같은데 입장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부에서 뭐 받는 게 종이 한 장이 없습니다.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땅에서 헤딩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인수위 때부터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정부 출범하고 이렇게 보고하고 해서 업무 프로세스 어느 정도 세팅이 마이크를 좀 됐는데 대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업무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됐는데 그 정부 출범하고 몇 달 정도 지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회람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 규정을 살펴보고 그 각 부서에서 개정할 거 있으면 개정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인사추천위원회 그 내부 규정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 지금 인사 보고하는 그거의 실정에 맞게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 이제 수석들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세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관계 수석도 배석하게 하고 뭐 그거를 사후적으로 만든 거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계속 인사 보고 하던 걸 그냥 계속 했던 거고요. 특검이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제 서약서에는 이제 문구가 본인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돼 있고 수신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제 기재가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칭이 인사보고지 실제로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추천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실질은 그냥 계속 인사 보고를 해왔고
그거에 맞춰서 인사위원회 규정을 좀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거는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피고인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하실 때 인사보고 참석하시면서 서약서 작성해서 제출하신 사실 있죠. 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시기에는 이제 민정수석이 안 계셨었고 그 피고인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때는 민정수석이 계셨는데 이때는 이제 피고인까지 참석하신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검증 예를 들면 예전 거 이제 검증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민정수석이 그런 검증을 일일이 다 예전 거를 다시 보고 뭐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위치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갔고 또 하나는 제가 인사비서관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언젠가 그 저도 그냥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평판 이런 것도 또 정보가 많은 편이고 해서 예, 그럼 피고인께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인사보고 참석하실 때 검증 결과 나온 사람들 검증 보고서 지참해서 참석하셨습니까? 아까 그 인사검증 요약 보고서요. 예. 네, 그거를 인사비서관이 마찬가지로 최지원 비서관이 저한테 알려줍니다. 예전에 뭐 검증했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오늘 논의될 수 있다. 그럼 저도 그거 출력해서 갔습니다. 예. 피고인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참석한 인사 보고에서 피고인이 의견을 말하는 등 뭐 발언한 사실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자주 있으셨나요? 가끔씩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인사비서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인물들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좀 많은 편이어서 이거 피고인 진술하셨던 부분인 건데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인사에서 인사 절차가 시작되어 완료될 때까지 인사 비서관이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인사 절차가 완료될 수도 있습니까? 완료요. 예, 끝날 때까지도 인사 비서관이 모를 수도 있습니까? 인사 절차 진행되는 걸? 그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직위 가령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피고인 진술인데요, 이 해병 특검에서의 진술인데, 네. 예, 어떻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질문 취지에 뭐라 답변하셨냐면은 보통 완료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사 검증을 하는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우의 수가 많지만 완료되기 전까지는 알게 되는 게 통상적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완료되기 전이라는 예, 게 완료되기 전에는 알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인사 검증 완료 전에요? 예, 그렇네요. 그렇게 아니죠. 그 인사가 끝나기 전까지로 의미로 보이는데요. 아, 네네. 예. 인사 끝나기 전까지는 인사 비서관은 알 수밖에 없다. 직위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주는 이제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뭐 청문직이다 그래서 장차관급이다 그러면 어쨌든 지명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 지명 발표문을 인사비서관실에서 작성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판에는 뭐 아, 주로 알게 되지 않나. 완료 뭐 전까지는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청문직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고요. 예. 그 외의 직책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문직이 뭐 보안이니 뭐 이런 것 때문이지 일반 부처 공무원들은 인사 비서관이 당연히 더 아는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인사 보고를 드려서 낙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 인사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인사 비서관이 인사 절차를 모를 수도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문직도 그러면은 발표 전에는 알 수 있는 거고 청문직이 아니라 청문직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인사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청문직 같은 경우는 보통 인사 발표 자료를 인사 비서관실에서 만드니까 인사 비서관이 주로 알게 되는데 네. 그것도 보안 때문에 인사 비서관이 발표되고서야 아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한동훈 장관이었고요. 근데 그거 말고 뭐 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 보고에서 대통령이 이 사람으로 낙점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때부터는 인사 비서관은 머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건 아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해병 특검에서 인사 비서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통상적으로 1급 공무원 이상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지만 그 밑은 비서실장한테까지만 보고합니다. 대통령은 그 이하 인사가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셨는데 네. 이 진술 내용이 뭐 사실입니까? 크게는 맞습니다. 요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렇게만 돼 있던데 이게 대통령이 뭐 전혀 모르신다는 건지 뭐 좀 상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 설명을 좀 대통령한테 해주십시오. 보고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자리 중에서도 중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건 가상입니다. 뭐 국세청의 뭐 서울청의 조사 사국장이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자리니까 그러면 밖에서도 막 추천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원래대로 하면 뭐 보고 안 드려도 되는데 그냥 보고를 드린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맨 처음에 저희가 세팅을 한 게 인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대통령한테 다 보고할 수 없어서 그 저희 선임행정관이 인사의 전문가였습니다. 과거에도 BH에 근무했었고 그래서 그 비서관이 제안을 해서 과거에도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국장급은 비서실장 정결로 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해주신 거 관련일 것 같은데요. 그 2급 이하 인사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예외가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2급 이하 인사의 경우에 당연히 인사 재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시겠지만 그 대통령이 제가하기 이전 절차에는 대통령이 관여 안 하고 인사비서관하고 비서실장 선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 예, 이하에는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업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 법정에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법조 관련 인사는 인사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 전담했다라고 진술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히 아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법조 관련 인사를 뭐 평소에 이제 관리라고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좀 포괄적일 수 있는데 법조 관련 인사 관리는 인사비서관이 아니면 이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그 법조는 제가 인사비서관 할 때도 그랬지만 아마 관리라고 할 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보다 그 법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예 저희가 뭐 저기 보좌하거나 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법조는 잠깐 잘 안 들려서 그런데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그 대통령실 보좌진에서 뭐 보고 드려서 한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대통령이 그냥 찍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법조계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잘 알아서 오히려 그 특히 뭐 예를 들면 제가 인사비서관 시절에는 법률비서관이 있지만 법률비서관이랑 대통령도 이제 기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데 뭐 대법관이다 뭐 이러면 사실 고기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보다는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쪽은 잘 관리를 안 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면 그 아까 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주현 피고인 신문할 때 이제 좀 보셨을 텐데 그 김주현 피고인이 한덕수 피고인한테 리스트라는 거 표 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이름 들어 있는 거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후보자 풀 관리라고 할지 그런 식의 그 정도 수준의 관리 이건 뭐 제가 보기에도 뭐 대단한 관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정수석이 그걸 보완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명단을 확보해서 그런 업무들 그런 관리 그런 수준의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관리를 민정수석실에 누가 어떻게 했던 겁니까? 그건 뭐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모르세요? 네. 대법관 후보자 선정부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까지 절차에서 민정수석실이 관여하는 업무가 뭐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저는 뭐 인사검증 들어오면 하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서 민정수석실이 관여하는 업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서 민정수석실이 관여하는 업무는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서 민정수석실이 관여하는 업무요. 저는 인사검증은 만약에 들어오면 제가 뭐
예. 하겠죠.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자 선정 부분은 누가 합니까?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예, 증인 피고인 모르세요? 네. 후보자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네네. 피고인도 업무하실 때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어플 사용하셨습니까? 네. 공직기강 비서관인 피고인이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직접 보고하는 경우 있었습니까? 네.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셨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감찰 사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사 업무는요? 검증 결과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마 최지현 비서관이 보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은 피고인은 하신 적 없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제 기억은 잘 없습니다. 예, 피고인 기억에는 없으세요? 네. 그 피고인은 인사비서관도 하셨잖아요. 인사 비서관일 땐 제가 했죠. 공직기강 그러니까, 아니, 비서관. 지금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 관해서 인사검증 하셨다고 계속 답변하시는데 그 인사비서관 하실 때도 뭐 관련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인사검증이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니까 다시 한 번만 그러면 질문해 그 주시겠습니까? 뭐 앞에 질문들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그 대법관 뭐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인사비서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이 관리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답변이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는 바는 없다. 네. 그러면 인사비서관으로 있을 때도 관련 사항은 아는 바가 없습니까? 그때도 제가 뭐 예를 들면 일부 서포트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워낙 사실 인사가 굉장히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아예 없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냥 저희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저 사법부 관련된 인사다라고 하면 법률비서관실에서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법률비서관실은 사실 인사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 행정관들이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비서관이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해서 뭐 특히 저랑은 원래부터 잘 알고 지냈으니까 보고한테 유치되니까 그럼 저한테 뭐 요청하거나 했는데 큰 틀에서 이걸 누가 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요청을 받은 적 있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요청을 받았던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몇 기수부터 몇 기수까지 뭐 어떤 사람들 좀 뽑아줘라든가. 그때 법률비서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법률비서관이 누구였습니까? 주진우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나요? 뭐 그런 경우라든지 그와 비슷한 경우들이 여러 번. 근데 저도 사실 인사비서관 할 때 뭐 대법관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크게 한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법률비서관실이나 저희나 서로 관계가 좋아서 서로 이제 뭐 공유도 해주고,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뭔가 절차해야 될 땐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저희가 인사비서관이 주도해서 하진 않은 건 맞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뭐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명단을 뽑아준다든지 네. 그 정도는 협조한 적이 있다. 네네네. 네. 예, 다음 질문. 18항입니다. 인사 검증 시간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특검에서 진술하실 때 신속하게 인사 검증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으로부터 수시로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정수석은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민정수석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비서실장으로부터도 이제 그런 지시 받으셨다는 건데 네. 비서실장한테 신속한 인사 검증하라는 취지로 지시 받으신 건 어떤 사안입니까? 이것도 뭐 다양한데요. 아마 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예전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인사비서관이라는 걸 해보니까 그냥 뭐 과하게 표현해서 1년 365일 인사 늦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부에서 많이 전달을 해옵니다. 당에서 전달해 올 때도 있고 뭐 국회의원이나. 그러면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지시라는 거죠. 근데 저희한테 뭐 바로 지시할 수도 있겠지만 인사보고 자리라면, 그게 아니면 뭐 보통은 비서실장이랑 가장 오래 같이 있으니까 비서실장한테 이거 빨리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면 비서실장이 저희한테 지시하기도 하고, 또 비서실장도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밖에서 이제 얼굴 보면 항의를 많이
사실 합니다. 항의라기보다 이제 빨리 인사해달라, 일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저희한테 지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상 있는 게 그 신속한 검증 지시였는데, 근데 그 아까 비서실장이 저한테 신속 검증 지시 요거는 그 정진석 실장 얘기는 아닙니다. 제 기억에 정진석 실장이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 전임 제가 인사비서관일 때. 아니 그 공직기강 비서관일 때 이런 지시 받으셨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님은 제가 잘 기억 안 나고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수시로 일주일에 한 최소 2번 정도는 계속 보고하니까 그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인사비서관이지만 저한테 야 이거 빨리 안 해서 난리야. 그러면 아직 검증 안 끝났습니다. 그럼 빨리 검증하라 그래. 뭐 그럼 제가 전달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이 공직기획 비서관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 제가 제시는 그냥 안 했는데 이게 그런 부분 그런 진술 취지로 하신 게 많아가지고 제시 안 했는데요. 네. 지금 정진석 피고인이 비서실장 되신 게 2024년 4월부터거든요. 네. 그리고 피고인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신 게 2024년 5월부터입니다. 그죠? 피고인이 진술하신 게 공직기강 비서관 하시면서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한테서 수시로 이렇게 신속한 인사검증하라는 식으로 들어봐서 너무 힘들었다.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때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뭐 인에 박혀 있다 그래야 되나요?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항상 빨리 하다 보니까 그걸 통칭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질문에 뭐 예를 들면 정진석 실장이 했나요라고 만약에 물어보셨으면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진석 비서실장한테는 그런 독촉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독촉 받으신 적 없고 민정수석한테만 독촉 받았다라고 진술하시는 근데 겁니까? 이제 독촉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예, 그냥 그 늘 신속 지시를 할까요? 신속이었고 신속 예를 들면 지시. 뭐 정진석 예. 비서실장도 저한테 뭐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네. 기억은 주로 김대기 실장이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위임형이어서 포괄 위임형이어서 그 제가 민정수석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한테도 받았다 하셨는데. 그 민정수석도 예를 들면 어디서 얘기 들으면 예. 그 검증 뭐 안 됐어 그러면 뭐 검증 중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수시로 얘기하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더 빨리 해 빨리 뭐 독촉이라기보다 그 사안마다 예. 피고인은 특검에서 인사검증 절차가 법률상 필수 절차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제 여러 차례 진술하시고 진술하셨는데 지금 피고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인사에서 인사검증 절차를 아예 생략해도 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뭐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번 73번 이원모 피의자 신문 조서 중 1163쪽 아래에서 사행부터 일행까지 제시 좀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피고인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인사검증을 하지 않고 시장통에 있는 시장 아주머니를 정무직에 앉혀도 법상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말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이 취지가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게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것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뭐 가정에 뭐 일이 있어서 도저히 참고인 출석은 어려울 것 같아서 참고인 조사 이제 뭐 출석 조사는 어렵다라고 했더니 바로 그냥 피의자 입건했으니까 나오라고 해서 사실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항의도 했었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항의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저 때 좀 감정적인 뭐 저 얘기도 많이 했는데 또 막상 가니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니까 아마 그 상황에서 제가 좀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에서 솔직히 이거 시장통에 있는 시장 아주머니 해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문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게
적절성 여부는 당연히 이제 제가 그게 옳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런 뭔가 법률적 측면에서의 말씀이라면 뭐 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이제 감정이 섞여서 얘기했던 거고요. 예, 21항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이제 결심한 것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관여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이제 결심하셨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뭐 관여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으세요? 네. 아까 좀 여쭤볼게요. 그 김주현 피고인 신문 아까 들으셨는데 네. 김주현 피고인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가지고 가서 보고했다는 그 리스트 있잖아요. 네. 그거 작성 피고인이 관여하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인 혹시 그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22항입니다. 순번 73번 이원모 피의자 신문 조서 중 1174쪽 아래에서 12부터 15행. 예, 그냥 위에서 6행부터 15행으로 하겠습니다. 뭐 헷갈리기만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6부터 15행입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예, 검증 보고서 이제 보고 여부 이제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의 경우 인사검증 보고서를 출력해서 저에게 옵니다. 서원식이 왔는지 김윤환이 왔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보고했을 것입니다. 보통은 모아서 제 책상에 갖다 놓는데 이것은 특별한 별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아침에 저한테도 보고했다면 저 출근 전에 출력해서 올려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보고했다면 제가 출근하기 전에 제 책상에 올려놨을 겁니다. 정확히 이 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증 결과가 아마 문제 없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건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검증을 담당한 수만 건의 검증 모두 검증 결과가 문제 없음으로 나오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셨고요. 네. 1176쪽 4에서 6행입니다. 제 기억에 문제 없음으로 검증 보고가 올라오는 걸 지적하거나 수정 지시한 것은 수만 건 검증하면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문제 없음은 내용을 잘 보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셨고요. 1185쪽 7에서 9행입니다. 예, 지금 이제 민정수석한테 보고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문제 없음으로 검증 결과가 나오면 저도 사실 그 검증 보고서를 안 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번 222번 이원모 진술서 2744쪽 6에서 12행 좀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피고인께서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신 진술서인데 네. 본건뿐만 아니라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담당했던 모든 인사검증 업무에 있어서도 검증 과정에 제가 관한 일은 없었고 검증이 모두 마쳐지면 그 결과만을 보고받고 그중 일부 결과를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문제없은 결과의 경우에는 저부터가 통상 그 상세 내용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민정수석에게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라고 이제 진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피고인 진술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검증 보고서의 그 결과가 문제 없음이면 해당 검증 보고서 내용 전혀 확인 안 하셨다는 거죠. 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표현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모아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사실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를 다 보면 예. 아마 밤새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없으면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문제없음으로 검증 보고서 작성하면 그 내용으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 결과 그냥 확정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 행정관 레벨에서는 그렇다기 보기 어렵고요. 네. 네, 행정관들은 무조건 뭐 저한테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행정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요, 행정관들이 문제 없음으로 자기들 의견을 먼저 기재하잖아요. 근데 피고인께서 상사이자 그 상사죠. 상사인 피고인이 문제 없음 검증 보고서 안 보신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행정관들이 문제 없음이라 써버리면은 누구도 걸을 수 없고 그냥 확정돼 버리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저걸 보면 사실 뭐 제 업무 태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걸 저 행정관들 때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 문제 없음 보고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행정관들도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 스탠스가 뭐가 있으면 나중에 추후 문제가 되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기재하려고 하는 성향을 있지 그거를 숨기려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드러나면 그게 본인한테 또 이거 왜 안 적었어라고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도 문제도 사실 별로 없었고요. 24항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7일 오후경 김주현으로부터 함상훈에게 연락해서 헌법재판관 지명 수락할 것인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 받으신 건 맞습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세요? 네. 피고인 그날 14시 33분경 함상훈한테 전화하신 거 있는데 그 전화 기억나십니까? 그 제가 두 분 중 한 분인지 두 분인지 모르겠는데 전화했던 거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게 뭐 이완규인지 함상훈인지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아니면 두 분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두 분 다 했는지. 네. 그럼 함상훈한테 전화한 건 저희가 통화 내역을 확인한 건데 네. 함상훈한테 전화해서 어떤 대화 나눈지 기억을 못 하세요? 뭐 아마도 그 검증 응하시겠냐 그 다음에 그럼 동의서 저 보내주십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체적 워딩이나 이런 대화 내용 잘 기억 안 나시는 네, 거네요. 기억 안 납니다. 예, 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함상훈 진술서 보셨죠, 피고인도? 네. 거기 보면 이제 일부러 추가 질문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함상훈 진술서에 위의 내용과 같다라고 해서 반복했는데 그 위의 내용이 김주현 민정수석한테서 연락이 와서 수락하면 지명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진술합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네네. 그럼 피고인도 김주현한테 이제 지시를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함상훈한테 전화를 하셨을 텐데 그때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지시 받으실 때 함상훈이 검증에 동의하는지 확인해라였는지 헌법재판관 지명 수락하는지 확인하라는지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기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전화를 하면서 그 책임질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전화합니다. 뭐 예를 들면 검증했다가 저희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거고 또 검증을 했어도 갑자기 대통령이 뭐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막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 그래서 습관이 들어있는 게 뭐 저 이러이러한 자리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는데 뭐 혹시 검증 그에 앞서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거는 제 근데 생각엔 그냥 예, 아까 말씀드린 함상훈 진술서는 네. 특검 주장이 아니라 함상훈 부장판사가 진술을 그러니까 한 저 거니까요. 진술서는 예. 아마 이제 한 부장 판사님께서는 어쨌든 본인 그 한 건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회를 하고 해석해서 그렇게 뭐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사실 인식을 뭐 이거를 하면은 바로 지명하겠다 이렇게 그거 너무 약간 좀 지금 질문이 제 느낌에는 좀 테크니컬하다가 아니면 기교적이랄까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는 그냥 좀 조심스럽게 검증 응하시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은 지금 함상훈 부장판사 진술서 보면 다음 날 4월 8일 오전에 이제 지명 발표 나기 전에 아무한테도 연락 받은 거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인사 검증 이제 피고인 말대로면 인사 검증 이제 피고인도 떨어질 수 있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문제 없는 걸로 확인돼서 내일 지명되실 겁니다라고 누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알려주는 함상훈한테?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오히려 처음에는 제 기억에 안 알려줬습니다. 인사 보안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인사 발표가 딱 나면 기자들한테 전화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걸 알고 있지 않으면 대응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인사 보안 문제가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 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건보다 인사 보안이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게 뭐 사실 통상의 대통령실의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라 되게 그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지고 탄핵 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좌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예전 경우랑 좀 빗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5항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뭐 똑같은 후보자인 이완규한테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 했을 수도 있고 뭐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두 분 중에 한 분은 최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피고인 통화 내역에서 이제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는 이제 함상훈 부장판사만 나왔는데 피고인이 이완규한테 했다면은 텔레그램이나 시그널로 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네. 26항입니다. 요거는 특검 입장이니까 한번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김주현으로부터 4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려고 하니 그 전까지 신속하게 그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 받으신 건 맞습니까? 구체적인 워딩이나 이런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면 기억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큰 틀에서 그 신속하게 검증해라. 그리고 아마도 뭐 저기 예를 들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네, 서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얘기하지 싶습니다. 않았을까? 네. 근데 워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순번 222번 이원모 진술서 2744쪽 아래에서 5부터 1행 그리고 그 다음 바로 2745쪽 1부터 13행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예, 피고인이 제출하신 진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위 업무 과정을 살펴보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4월 7일 당시 제가 구체적인 이유나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경위나 이유로든 그 다음 날인 2025년 4월 8일 이미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에서 위 두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할 것을 결심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전제로 대통령 비서실에 위 두 사람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명령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 내용은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완규와 함상훈 그 두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려고 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니 대통령 인사비서관실에서는 내일 국무회의 전까지 인사검증을 하여 내가 특별히 고려하거나 참고할 점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의 명령 또는 지시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후 공직기강 비서관인 저는 2025년 4월 7일 오전에 민정수석을 통해 그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 지시를 전달받았던 상황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해당 명령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나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의무일 수밖에 없고 그 명령을 따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에게 어떠한 재량이나 독자적 판단 권한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요. 네. 그 이 내용 자체가 그럼 피고인께서는 이 김주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들이실 때 한덕수가 인사 검증 결과하고 상관없이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하기로 이미 마음먹었구나라고 받아들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저거의 표현은 사실 이제 계속 하루 만에 했으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루 만에 했으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저의 입장은 사실 아무리 다시 내가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못 하겠습니다라고는 뭐 업무 프로세스나 그
업무 관행이나 이런 거 비춰서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오히려 예를 들면 뭐 알겠습니다. 근데 좀 빵꾸가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책임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시간상 저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드릴지언정.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취지에서 그러면 어쨌든 제가 조사를 받았으니까 조사 받고 보니까 어쨌든 제시해준 내용에 의하면 한덕수 대행이 뭐 내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거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지시했고 김주현 수석이 저한테 그걸 얘기했다고 저한테 얘기해주니 그 내용을 팩트를 토대로 그렇다면 그 지시는 내일 내가 지명할 거니까 그때 그 전까지 선회해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문제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해 봐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제 입장에서 그거를 뭘로 해서 거부하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 지금 쭉 답변하시는 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덕수 피고인이 4월 8일 날 국무회의 때 지명하기로 하고 김주현 피고인이 그렇게 전달해 주니 뭐 지시했던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네네. 같은데 그건 다 기억이 나시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거 조사 받은 다음에 낸 진술서입니다. 그래서 조사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전제로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기억나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김주현으로부터 들었습니까? 빨리 하라는 그런 취지는 당연히 제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답변하실 총리의 때- 지시도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 정도만 기억납니다. 워딩은. 앞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면서 타임라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뭐 신속하게 검증해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다음 날까지 뭐 그냥 할 그런 계제는 크진 않으니까 그러면 아마도 그 다음 날까지 한 이유는 민정수석이랑 그런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오고 갔을 거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행정관들한테 지시를 해서 업무를 하는 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분명히 오고 갔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제 추측에는 이게 지금 민정수석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약간 제 기억이랑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문제 없음 보고를 업무가 익숙해질 때까지 뭐 보고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문제 없음이랑 그날까지 이제 제가 처리해야 됐던 검증 보고서를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거를 들고 간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보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민정수석도 제가 만약에 그냥 임의로 문제 없으면 아예 보고 안 하면 사실 상사로서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거의 바로 문제 없으면 보고를 안 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제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드리려다 4월 8일까지 아, 검증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민정수석이 저희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좀 스타일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야 이게 뭐 빨리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한번 검증받았던 분이고 둘 다 재산 공개된 분이고 그다음에 다 공무원들인데 이거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저 내일까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스타일에서. 어떤 시기든 간에 네. 이렇게 전례가 없이 검증을 할 거면 뭔가 명시든 그 내는 내용에 대해서 뭐 지시가 있든지 협의가 됐든지 그렇게 해야만 진행될 것 같아요. 여쭤보는 제 거니까 생각은 그럴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더라도 이야기는 들었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기존에 검증을 받은 적도 있고 하는 사람이니까 뭐 내일까지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뭐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야기가 됐을 것 같다. 네네. 근데 물론 그런 얘기도 제가 먼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물론 뭐 네네. 누가 먼저 하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먼저 얘기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왜냐면 날까지? 그 검증을 두 사람의 그 그 특성상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네. 지금은 이거는 그런 일반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4월 7일 날 당일 날 말이 나와서 다음 날 아침까지 사실 마무리하는 일이 아닙니까? 네. 행정관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걸로 행정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이 그렇게 돌아갔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피고인 기억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김주현 피고인과 있었던 것 같다. 이게 피고인이 기억 그러니까 기억은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기억은 그랬을 아니고? 것 같다. 추론입니까?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순번 29번입니다. 순번 5번 서원식 1회 진술 조서 중 345쪽 10부터 21행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김주현 피고인 신문 때 이제 제시했던 건데요. 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내용을 아까 다들 보셨을 것 같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결국 오늘 내일 중으로 헌법재판관 지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인사검증 절차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다는 건데 피고인이 이러한 지시가 피고인으로부터 있을 수 있으려면 피고인도 김주현으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행정관들한테 이런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랫부분은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식이 진술하기로 저희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검증 의뢰, 경찰청에 대한 세평 의뢰,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는 생략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미리 보고 드렸고 이를 공직기강 비서관님으로부터 승인 받고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서원식의 진술이 사실입니까? 뭐 저 기억은 안 나지만 서원식 행정관이 거짓말로 저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항입니다. 피고인은 이후 2025년 4월 8일 오전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 서원식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신다는 입장이죠. 근데 보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장면이 기억나는 건 아니고 제가 저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기소가 된 다음에 뭐 정과 관계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게 행정관이 저한테 뭐 속일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났거든요. 아, 그 누군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과가 회보가 아직 안 왔는데 뭐 문제 있겠냐.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가 있었다는 건 제가 보고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피고인 그 검증을. 수사 과정에서 보고받은 점 기억 안 나신다고 계속 진술하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나요. 아까 근데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건데 공판 조서에 기재된 부분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해 본 건데 지난번에 재판장님이 김주현 피고인하고 두 분한테 물어볼 때도 기억 안 난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여전히 예. 기억 안 나는 건 맞습니다. 그 장면이. 근데 제가 그건 맞거든요. 그 정과 관계 뭐 조회가 아직 예를 들면 아직 안 왔는데 이거 뭐 문제될 게 있겠냐 그래서 서로 뭐 그냥 당연히 수긍하고 그래 그래도 빨리 오면은 알려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건 제가 알아서 그걸 이제 주장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사실은 피고인 신문상 뭐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그랬으면 이건 보고 받았던 거네라는 추론이죠. 저도 지금 보고 받았던 그 장면이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피고인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신 거는 아니죠. 그럼 검증 보고서 직접 확인하신 적 없죠. 보고 받았으면 검증 보고서 무조건 저한테 오긴 옵니다. 근데 문제 없으니까 제가 아마 눈여겨 안 받겠죠. 피고인은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검증 결과 보고했는지도 기억 잘 안 난다는 입장이시죠. 보고는 했을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납니다. 피고인은 서원식 등으로부터 이완규 함상훈의 범경 조회를 확인 못하고 검증 보고서 작성했습니다라는 취지 보고 받으신 기억 있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한 게 아니라 이제 회보 보내서 이제 회보가 아직 못 받았는데 빨리 받을 거다. 근데 무슨 문제 있겠냐. 서로 그냥 뭐 너무 당연하니까 사실 그 자기 검증 진술에도 다 쓰고 하니까 뭐 이런 얘기지 뭐 예를 들면 검증 회신이 안 왔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요. 마지막에 이런 식이 뭐라고요? 마지막 말미를 제가 그러니까 잘 안 들렸습니다. 그냥 뭐 검증 회보서 검증 정가 관계가 회보가 아직 안 왔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기재해놨습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사실 서로 너무 당연한 거여서 그 분들이 정과가 뭐 있지 않을 거란 거는 이완규 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증했었고 그 사이에 뭐 아무 논란도 없었고 저기 함상훈 판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일단 빨리 회부되면은 뭐 보고 드리겠다 뭐 이래서 뭐 그러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피고인 한덕수, 정진석한테는 검증 결과 보고 안 하신 거 기억하시죠? 저는 안 했습니다. 예, 이건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뭐 특검 의견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결국 4월 8일에 이완규, 함상훈의 검증 결과를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검증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명 스케줄상 이를 재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당사자인 함상훈한테는 지명 발표 이전에 검증 통과해서 지명되실 겁니다라고 알려준 사람도 없는데요. 이걸 종합하면 처음부터 검증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차후 불거질 수 있는 검증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놓기 위해서 외관상 형식적으로 검증 보고서 작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한덕수 당시 대행께서는 그냥 마음을 먹으셨던 거죠. 다음 날까지 내가 지명할 거니까 세부적인 절차는 뭐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처리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이 저희한테 넘어온 거고요. 그럼 저희가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보고 드리죠.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면 저희한테 문책이 들어오는데 무조건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고 그대로 하실지 마실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 검증 보고서를 그 속된 말로 외관만 꾸며놓는다라는 게 상정이 사실 아예 안 됩니다.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뭐 반대 신문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가요? 한두 가지만 하고 싶습니다. 네? 한두 가지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같이 하시죠. 하나만 다음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웅석 피고인 변호인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저희도 뭐 30분 안 걸릴 것 이상. 같은데 예, 그냥 혹시 뭐 다른 변호인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시고 30분이면 일단 오늘 진행하기 좀 곤란하고 다음 기일에 하시고요. 그러면 뭐 오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을 좀 말씀드린 데 좀 조정을 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은 그냥 오후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급박하게 또 변경하면 곤란하실 수도 있어서 8월 21일은 그냥 오후에 진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호모 피고인에 대한 이제 반대 신문, 뭐 추가 신문 등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검에서 신청하셨던 그 추가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 그리고 그 탄핵 증거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하고 그 준비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최후 변론하고 구형을 하시고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거 조사나 심리를 더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려고. 아닙니다. 그 이제 그 증거조사 끝난 후에 이제 특검에서 최종 의견하고 구형을 해서 아니 네.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8월 28일 날 하신다고 말씀하신. 지금 말씀드린 8월 21일 말씀하시는 거고요. 8월 1일은 말씀대로 피고인 신문 절차 마무리하고요. 추가 증거 조사 등을 진행을 하고 특검에서 최종 의견 및 구형 이렇게까지만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은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걸로 변경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고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은 오전에 아마 한덕수 피고인과 관련해서 뭐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 피고인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덕수 피고인 하면 될 것 같고 오후에 나머지 피고인들 1시간씩 정도 말씀하신 1시간씩 진행하시면은 아마 일정상 8월 28일 한 5시쯤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제가 예상치 못한 변동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지금 상황에 비추어 이 정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특별히 뭐 다른 의견이나 뭐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일단 뭐
8월 21일은 오후 2시에 진행하고요. 8월 28일은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 네, 시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재판 마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